일어서서 보는 면접이다라는 게 사실 특징이에요. 선생님, 저 그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팁일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팁을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율쌤입니다. 티웨이 항공 23년도 하반기 서류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쉽게도 안타까운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선생님 너무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상반기하고 매우 붙어있는 시즌입니다. 자칫 당황하시다가 금방 상반기 시즌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너무 내려놓지 마시고 다시 집중 잘 이어가시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좀 필력이 부족했나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서류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1차 면접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티웨이 항공의 면접 특징 같은 것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시면서 찾아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수강생들이 티웨이 항공에 꽤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이 합격하는 친구들이 해당 항공사에 대한 면접 주의사항이라든지 특징적인 면접 모습들, 합격 후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블로그를 통해서 합격 후기 보신 분들은 이미 이 정보를 캐치하셨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항공사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솔직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면접에서 즉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하고 본인의 경험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솔직함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를 질문하실 때에도 외운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요. 준비해 오신 답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떠오른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제안을 면접관님 면접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당부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지원자를 굉장히 선호하신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면접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외운 답변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질문은 한국어로 나와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런 질문 면접관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요, 여러분들 답변 말 술술 나와요. 자, 그러니까 면접을 너무 차별화된 환경이고 분위기라고 너무 공포스럽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 일상에서 어르신들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내용인 거야. 나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나에 대한 경험담,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생활해온 가치관들 나 그냥 면접관님한테 정말 자신있고 즐겁게 공유해드릴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해 주신다면, 혹시 1차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요번 채용에서는 꼭 최종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릴 사항은 티웨이 항공의 1차 면접 특징인데요. 자, 1차 면접은 2차, 3차 면접과는 다르게 일어서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2차와 3차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모습처럼 앉아서 면접을 치르시게 되겠지만, 1차 면접에서는 우리 대부분 승무원 면접, 공수 자세나 남성분들은 차렷 자세, 자,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서 면접을 치른다는 특징이 있고, 플러스 그룹으로 면접을 함께 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통 1차 면접은 8인이 함께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일어서서 보는 면접이다라는 게 사실 특징이에요. 선생님, 저 그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팁일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팁을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일어서서 면접을 보는 이 절차에 최고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평소에 지금 말하기 연습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훌륭하게 열심히 잘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선생님 좀 속상한 포인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은 되게 많은데요. 그 연습한 시간이 면접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이제 고생스러운 말하는 연습의 시간이 면접에 적용이 안 될 거라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하나 더 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잠 1시간만 더 주무시면서 충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에 들어가서 확실히 활용될 수 있는 연습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연습해요?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가지고 중얼중얼 아 오늘 생각보다 말 잘 나오네 그런 생각도 했다가 조용한 공간에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답변을 자막으로 쭉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속으로 답변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자막으로 처리를 하면서 묵음으로 답변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면접에 대한 말하기 연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으로 또 너무 안타깝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이렇게 면접 연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단 1시간 연습을 하더라도 면접에 확실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웨이 항공 1차 면접은 어떻다고요? 일어서서 면접을 본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단 1시간 면접 답변 말하기 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신 거울 앞에서 면접에서 보여줄 밝은 표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서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접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자세와 표정, 목소리 직접 재현하시면서 연습을 진행해 주셨을 때 중얼중얼 속닥속닥 누워서 머릿속에 자막을 지나가게 하면서 자 이런 방식으로 100시간 준비하신 분보다 서서 힘있게 밝은 표정으로 하나의 답변이라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신 이분이 승무원 면접 먼저 합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최종 합격하길 바라는 이 선생님의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 최고의 꿀팁 티웨이 항공은 일어서서 면접 본다. 여러분들 집에서 말하기 연습하실 때 꼭 약속 무조건 일어서서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의 꿀팁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킨 최고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저희 티웨이 항공 23년도 상반기 때 입사를 했던 저희 아이인데요. 우리 수강생이 이번 해가 다 지나기 전에 꼭 식사 함께 하고 싶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예전부터 잡아놓은 날짜였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서류 합격 발표가 났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만 박수치면서 만났는데 최고의 기버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엄청 고심하시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수강생의 승무원 준비 방법은 블로그에 있는 합격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동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모두가 강력한 강점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객실 승무원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국제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어학 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 전반적인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이미지, 또 어떤 분들은 인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 습관의 매너, 단체 생활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매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뉴얼과 교육 내용에 대한 습득
학습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 정말 다양한 강점들을 들고 있으실 텐데 누구 하나 장점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플러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매우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면접 보기 전날까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필사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연습하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고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합격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면접 당일이 되면요. 이 부분 또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 나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한데, 예를 들어 나는 어학 실력이 되게 낮은 점수인데 어떡하지? 하는 본인의 부정적인 포인트에 집중한다거나, 또는 탈락하면 어떡해? 의심. 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엄청나게 집중하시면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조금 잔인한 말씀 드리면요. 이분들 면접 만약에 보셨잖아요. 면접 결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게도 이 결과가 너무 예측이 돼요.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번 채용에서는 좀 남다른 모습으로 면접을 치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 분명히 아주 자신있고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진짜 최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당일에는요, 이 합격하는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가 확 배워야 되잖아요. 합격하는 친구들은 늘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수없이 리마인드 하면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면접 당일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강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갖추어 놓은, 또는 기질적으로 타고나 버린 여러분들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수없이 말로 되뇌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들고 있는데 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기대감과 자기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면접을 진행해 주신다면, 최종 합격이 왜 남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 특출난 장점들은 꼭 가지고 있고, 그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매우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면접을 진행하실 때 단점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점들을 강력하게 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면접관님이 어떤 질문을 내놓으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강점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던 그 시간 덕분에 이것저것 여러분들의 삶이나 장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하는 그런 면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우리 전체적인 동기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 선생님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이 얘기 들으면서 선생님 동기들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떤 표현이었냐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건 내가 하자라는 희생정신입니다. 네. 팀워크 정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팀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늘 뭔가 기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 그런 장면들도 마주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늘 나서고 자신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재들이 존재합니다. 자, 본인의 동기들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기들 칭찬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가셨는데, 선생님 제가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근데 저희 동기들 사람들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랬던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지? 면접관님 눈은 다른 사람 눈이랑 많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쩜 이 사람들이 참 인품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똑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이기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분 좋은 존재들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기버 정신인데요.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도 해줄 게 없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인물일수록 기업에서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에서 본인이 뭐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증명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시면 이거부터 해주세요. 제가 면접관님에게 시원하고 힘있는 인사 한번 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자, 이거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인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면접 들어가면 인사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면접관님, 저에게 많이 웃어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혹시 쉬운 질문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합격을 주실 수 있나요? 이놈의 받을 생각. 계속 뭔가 이 사람들한테 바라고 본인이 받을 생각. 자, 요것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이 정도 복지 제안할 거고 이 정도 페이 제안할 건데 늘 뭔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배려받고 싶어하고 이런 테이커 정신이 너무나 열렬한 이 지원자에게 과연 기회가 돌아갈까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줄 것 같다, 적극적일 것 같다, 뭔가 해주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분위기가 물씬 나면 날수록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어지겠지만 근데 이걸 내가 하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구령 힘있게 소리 내시면서 인사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면접관님이 여러분들 아침 식사 여부도 물어보실 거고, 또 여러분들 퇴실하실 때 다음번에 꼭 임원에서 뵙길 바랍니다 덕담도 해주실 거고, 자, 이런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도 싹싹하게 반응해 주실 생각, 감사를 표현하실 생각, 자, 이렇게 뭔가 저 사람들에게 해줄 생각이 많은 면접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이제 티웨이 항공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기출이면서 이번 면접에서도 예상되는 예상 질문이기도 합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티웨이 항공 사내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항공사, 제가 근무했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또 항공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들의 고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생활 방식이 너무너무 달랐던 기성세대와 그리고 MZ세대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 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소화하고 해결해 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질문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서 저희 수강생이 티웨이 항공 최종 합격했을 때 답변을 들려드리면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저희 수강생이 받았던 질문은요, 이 MZ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일을 할 때 MZ세대가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당시 저희 수강생이 기성세대들이 닦아놓았던 그러한 발자취나 또는 기성세대들이 쌓아놨던 중요한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면접관님이 질문을 틀어서 그러면 저희 기성세대가 MZ세대랑 근무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MZ세대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MZ세대들이 내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 중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방식이나 업무 방식을 관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MZ세대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희 이제 현직 승무원 분께서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MZ세대들로서 면접을 기성세대와 같이 함께 치르시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쥐어주고 싶다면 바로 배우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인 겁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그것은 올드한 것이 아니라 클래식한 겁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래식에 대한 부분들 너무 옛날 거라서 그냥 싫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요? 아니죠.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잘 전수하고 지켜나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것은 무조건 버려라라는 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기성세대들의 삶의 지혜와 정말 이 강인한 끈기와 인내력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는 이런 깊이 있는 자세라던가 그동안 누적해오신 경험치를 통해 가지게 된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꼭 지켜야 할 정신 같은 것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의 고민일 텐데 이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의 간극을 줄이고 그리고 서로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얼마나 조화롭게 같은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이 MZ세대로서 내가 어떻게 근무해야 될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가 우리 MZ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지 정말 진실된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MZ세대의 특성이나 기성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MZ세대 관련한 기사들 빨리 많이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MZ세대와 관련한 도서 읽어보시면서 또는 이 전문가들이 MZ세대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도 좋고요. 또 기성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시청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층 더 성장해서 성숙한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 1차 합격을 열렬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